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아이들과 엄마만 유학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이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한 달 살아보기? 세월이 가니까 참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아빠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애국 경험 시킨다고, 아니면 이렇게 영어 공부 시킨다고,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일단은 살아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요. 어쨌든 그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경우에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 미리 알아두면 좋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0년대 2003년에 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오는 이 유학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 마음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뭘 못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요즘은 영어 안 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영어 때문이라도 유학 와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아이들만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 늦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오는데, 아셔야 될 거는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어디 가나 적응 잘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현실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애국 가면 될까요? 더 안 돼요. 외국 가면 내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그걸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애국 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말도 맘대로 못 하고,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크면서 저절로 변해가는데 나는 못 바뀌고 있고,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주변에 일어나는 실을 예도 들어가면서. 일단 아이나 엄마나 처음에 딱 올 때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이 나라 문화, 정서, 환경, 법, 뭐 예의 범절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의지하고 이게 똘똘 뭉쳐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왔을 때 저만 쫄쫄쫄쫄 따라다녔거든요. 한 1 년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이들하고 뭐 부딪힌다거나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다만 서로 힘들죠. 엄마도 이 적응하기 힘들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 적응하기 힘들고 힘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보통 1년 유학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고요. 2년 유학하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1년 유학은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1 년이든 뭐 2 년이든 부모가 하는 대로 오잖아요. 그리고 좋잖아요, 이제 애국에 간다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 6 개월만 지나면은 인제 말을 트기 시작하고,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친구들이 생겨요, 거의. 처음에는 이제 친구도 없고 낯설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이게 왕따가 아닌데 막 얘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 그러는 애들도 많아요, 처음에 와 가지고. 왜냐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니까 이 애들이 인제 안 껴주는 거겠죠. 그런데 한 6 개월 되면 이것도 사라지고 인제 친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인제 자신감이 좀 붙겠죠. 그리고 수업도 좀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1 년이 딱 됐어요. 그러면 거의 특징이 1년 만에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좀 자신감이 붙은데 엄마가 집에 가자는 거야, 한국에.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요. "엄마 1 년만 더 하면 더 안 돼?" 대부분 이래요. 왜냐하면은 인제 좀 뭔가 알 것 같거든. 그리고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인제 학교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길 때가 1 년이에요. 그래서 "엄마 1 년만 하면 더 안 돼?" 그럼 이제 엄마는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유학하면 그 보통 두 아이 데려오잖아요. 유학비에 이거 렌트비 여기 비싸잖아요. 생활비에 모든 게 돈입니다, 사실은 유학으로 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야 돌아가고 싶은데, 특히 또 아이들 말이라면 잘 들어 주고 아이에 올인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 바라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원한다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1년 더 해 보자."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이민이든 유학이든 가면 운명이 바뀐다고. 근데 아이들이 1 년을 인제 했어요. 그리고 인제 점점 해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더 잘해요. 한 2년 되면요 얘들은 거의 현지 적응 다 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적응 다 했고 할 만하고 그런데 애들이 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애들이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애들은 정말 안 간다고 떼를 쓰고 우기기 시작하고요. 초등학생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엄마 손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1 년이든 2 년이든. 뭐 엄마가 최고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달라요. 아이들 아시잖아요 키워 보신 분들. 그래서 2년 되니까 진짜 가기 싫은 거야. 인제 어떻게 해요 인제. 그러면 인제 이때부터 인제 엄마는 고민에 빠지죠. 이렇게 힘들게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얘기해 봤자 애들은 이게 속에 경이끼야. 애들도 지가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럼 엄마 혼자 가. 나 그냥 여기서 나 혼자 유학할게."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 마음 약하고 또 자식을 어떻게 또 놓고 가요 걱정돼서. 그 엄마도 주저앉을 확률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인제부터 고민 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아이들을 1년 만에 2년 만에 돌아가서 그 예상만 하고 그리고 다시 인제 이렇게 한국 가서 아빠랑 살고 인제 생각하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제. 그러면서 경제적 압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얘네들이 2년 했으면 남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계속 대학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유학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 물론 돈이 많은 집이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항상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게 평범한 보통 분들 정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 학비가 엄청난 거야. 그럼 그때 무슨 고민해요? '이민을 해 볼까?' 벌써 2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민해 볼까 시작하면 그때 해 볼까 시작하고 준비하면 이민하고 뭐 하면 2-3년 또 지나가요. 그래서 토탈 5-6 년을 이렇게 허비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어나는 유학하는 엄마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래됐는데 지인이 애 둘을 데리고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몇 가족이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애들도 어리고 엄마들이 너무 젊어서 한국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긴박하지가 않아. 이게 상황 따라 다른데 근데 이 엄마는 어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고학년 하나 있는데 한 2-3년 있으면 애들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유학으로 계속 가면은 엄청난 비용과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온 지 한 6 개월 만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민을 알아봐라. 애들 분명히 안 간다. 안 가면 2-3년 돈 다 까먹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은 또 돈 까먹고 그리고 이민법은 자꾸 바뀌어서 더 힘들어진다." 저는 어쩜 그런 성견지명이 있었나 저도 몰라요. 가끔 저도 이상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민해 봐라. 알아봐라. 나도 도와줄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나 캐나다 싫다고. 애들만 이렇게 유학해 놓고 갈 거라고. 그래서 한국 책 공부 다 하고 여기 있는 책 공부 다 하고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더 안 가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아이들이 1년 만에 원래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1년 되니까 애들이 못 간대요.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엄마가 봐도 영어가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1 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 룰루라라 인제 2년 뒤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딱 되니까 애들이 배째라야. 엄마 못 간대 나. 자기 인제 한국 들어가면 한국이 적응 안 된대. 본인들이 더 잘 알아. "한국 가면 나 한국 적응 못 하니까 나 여기서 있을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학교의 시스템은요. 이게 이민자 학생들이 와도 처음에 못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한다. It's okay.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무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애들이 신이 나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적응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쪼끔 ESL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인제 1년 지나고 나면은 한국 애들이 원래 좀 공부를 잘하잖아요. 캐나다 애들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빡세게 안 가르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맨날 놀리기만 하고. 그래서 인제 2 년째 딱 되니까 아이들이 뭐든지 이렇게 쪼끔 더 낫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60이 페일 점수예요. 60 이하도 페일이 돼도 "It's okay. 또 하면 돼." 이거야. "너 큰일 난다."가 아니야. 그니까 애들이 근데 뭐 페일 점수는 안 나오죠, 한국 애들은 대부분. 근데 거기서 70 나왔다. 잘한대요. 80 나오면 너무 잘한대. 90 나오면 막 천재라 그래. 여기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니까 이걸 아셔야 돼. 아이들이 오면은 1 년이고 2 년이고 안 돌아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문제는 엄마들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처음에 유학 준비할 때 아이들을 유학 간다고 할 때부터요. 같이 공부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물론 어쩔 수 없이면 돌아가요. 진짜 뭐 정말 유학비도 없고 돈이 없으면 아이들 돌아가지 어떡해요.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엄마 정말 저기 무슨 일만 없으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돈 벌어서 있을게." 이 정도로 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는 얘기고 너무 고생해요. 그리고 그분이 2년 뒤에 서서히 준비해 가지고 진짜 영주권 진행을 했어요. 인제 그때사. 왜냐 애들이 안 간다니까. 그래 가지고 토탈 그때부터 한 3년 걸렸나 4년 걸렸나 그래 갖고 한 6년 만에 영주권을 땄어요. 보세요. 6년 동안 유학대로 나가고 고난은 고난대로 시작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그 준비한 게 없어 가지고 힘은 힘대로 되고 물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킹 비자 다 식당 아니면 그런 데서 얻는다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6 년을 헤맸는데 다행히 그 집은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 엄청 비싸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고 계신 분이거나 여기에서 현재 이게 외국에서 우리 캐나다에서 아이들 데리고 유학하시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들 시작할 때 같이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마 신분이 유학생 엄마는 아무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방법 다 있어요. 왜냐 여기가 영어권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뭘 하냐면 엄마도 영어 공부하라고요. 애들도 보세요.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가잖아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현지 교회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9 시에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요. 3시 되면 딱 끝나요. 그 사이에 장 보고 뭐 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간에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막 옆집 한국 엄마 저집 한국 엄마 유학생 엄마들랑 어울리면서 그냥 신세타령 해 봤자 아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국인 교회를 가라고. 여기 외국인 성당도 좋고 외국인 절도 좋고 자기 이게 이용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하느님 일은 사랑이니까 도와달라면 돼요 가서. 그래서 교회를 가셔 가지고 그때 근데 갈 상황이 시간이 아니다. 응? 그러면 어느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걸 아시냐면 주말에 가 가지고 자꾸 가시면서 그 프레이어 그룹이 있어요. 기도 그룹도 있고요. 바이블 클래스가 있어요. 아니면 노래 전문 콰이어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주중에 반드시 저녁 타임이라든가 주말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낮에 이렇게 그 도서실도 있고 다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이용하시라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좋은 게 그 아이 학교 다니는 곳에 발런티어를 하세요. 영어 못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학교에서 날라오는 공문이 있어요. 발런티어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써내. 하고 오라는 대로 가 봐요. 왜냐면 부딪혀야지 영어가 되는데 유학생 엄마가 노출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학교거든요. 못 알아도 멍하게 듣고 있으세요. 그리고 손짓발짓하고 왜 해야 되냐면은 엄마가 영어를 안 하면 나중에 애들한테도 개무시당해요 정말.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면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기 사회 시스템 예의, 문화 생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이해심도 많고요.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엄마와 이 저기 자식 간에 그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나중에요. 자식들 우리가 막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에 뺏긴다고. 왜냐? 뺏긴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당연히 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캐나다 속으로 못 들어가서 뺏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변해서 그래.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교회에 가시고요. 그다음에 엄마 발런티어 꼭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이 그러니까 분배를 잘하시면 돼. 무조건 그중에 걸리는 대로 가는 거야.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을 가게 되면 영어책 전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어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왜 음 아이들 막 책 읽어주는 리딩 그룹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헬퍼 하겠다." 그러세요. "I want a helper." 그러면은 그 애국인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걸 듣잖아요. 자꾸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걸 또 막 들어요. 도서관 가면 그 칠드런 이 또 룸이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꾸 기웃기웃하시고 보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겁먹지 말고. 왜냐 나중에 자식한테 무시받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서관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아니 그 쇼핑센터 가는 것도 좋아요. 물건은 사지 마시고 전자상가라든가 새로운 우리는 여기 오면 전부 도 그러니까 영어권이니까 내가 가면 그 사람들 영어로 뭐라, 뭐라,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경하는 척하다가 "내가 준비해 가요.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뭐 얼마짜리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한마디 물어보면 이렇게 느는 거야.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가 한번 듣는 거는요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듣는 영어가 정확해요. 그 쇼핑몰 아니 이게 쇼핑몰에 가서 노는 거. 그다음에 집에 계시면은요 항상 여기 TV를 켜 놓으세요. 무조건. 그 음 그 비디오 그러니까 애들 그 만화 영화도 좋고요. 뉴스도 좋고요. 드라마도 좋고요. 여기 거.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리고 항상 밴쿠버 사시면 밴쿠버 시티홀 그 밴쿠버 뮤지엄 뭐 밴쿠버 라이브러리 밴쿠버 커뮤니티 센터 항상 들어가서 공짜로 야외에서나 도서관에서나 행사가 뭐 있는가를 보시고요. 아이들하고 그런 데 다니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여기서 한 몸만 와 있지 한국 사고방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막 변해가요. 변해가면 우리 엄마 답답해.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떡해요? 막 쏘잖아요. 애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니라니깐요. 내가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변하려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오시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는요 아이들과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이 계속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1 년, 2년 되다 보면 막 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가지기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해서 칼리지 가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민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왜? 이거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준비하시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쌓아 놓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준비를 하고 그러면 기회가 온다니깐요. 왜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왔다 그러면 그냥 돈 벌어서 아이들 학교만 보내 주고 해바라기 하고 이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정말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전부 다 애들만 유학 보낸 경우도 엄마들이 나중에 인제 애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유학 오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늦게서 아휴 애들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유학까지 보낼 정도인데 애들하고 떨어져 산다는 게 이게 허용이 되나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인제 엄마 아빠들이 온다고 이민 알아 2-3년 뒤에 알아본다 뭐 한다 인제 이러면서 가는데 벌써 애는 그때 2년 3년 유학비에 2년 3년 또 유학비에 늦게서 알아차리고 이민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5-6 년 7 년은 아이들은 유학비로 다 날려요. 돈을 다 날린다고. 그거를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서 애들만 유학 갔든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유학을 왔든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절대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가서 좋은 잡 잡고 이거 안 됩니다. 내가 같이 했을 때 아이들 코치도 같이 해 주고 "야 이것도 해 봐. 저것도 해 봐." 같이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얘가 알아서 학교에서 가르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기존 과목만 가르치고 이렇게 리드만 하는 거지 사실은 부모가 다 해야 돼요, 거의가. 그러니까 왜 정보도 주고 끌어 주고 이게 기회를 많이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거는 부모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엄마랑 아이들 유학으로 오시겠다는 분 처음부터 같이 영어 공부 준비하시고 가능하기만 하면 칼리지도 가서 같이 애들하고 공부해서
전공도 하나면 좋고 기술직으로. 한국에서 미래오면 더 좋고. 그래서 나중에 1-2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이들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일단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여기 적응을 했을 때 아이와 나중에 트러블이 없어요. 거의 여기 엄마 아빠들 이민 와 가지고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이요, 아이들하고 무지무지 트러블 많아요. 인제 어느 정도 자 성인이 돼서 나가 버리면 그 전쟁은 끝나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은요 어떻게 되게요? 꼭 둘 중에 하나는 애국인 아내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 못하는 사이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운이 없으면요, 그 두 배우자가 다 애국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일, 이거는 그냥 흘려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안 돼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도 하시고, 내가 여기서 정말 괜찮은 잡도 잡는 게 좋고, 이민도 어차피 바람 들면 제가 이민 온다 그랬잖아요. 유학 갔다 가던 애들 다시 오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정착을 못해서 낭비.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한 곳에서 오래 해야지 뭔가가 빛을 보이고 하나를 잡잖아요. 예, 이게 여기 있다가도 가면 도루묵, 또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다가 이쪽으로 오면 또 도루묵.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작, 저기 가서 또 시작, 가는 곳마다 시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유학 말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동의를 했으면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거의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런 게 아까워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힘 드릴게요. 힘 드리고 노하우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 하면 돼요, 좌우간에.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하세요. '아 내가 이때 해 보지 내가 언제 해 봐.' 저 지금 유튜브 하는 거 그러거든요. '내가 이때 해 보지 언제 해 봐.' 되잖아요. 저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보고, 저한테도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나도 여러분 덕분에 힘 받고 여러분도 저 때문에 힘 받아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정말 힘을 드리고요.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고생했던 우리 세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좀 더 민첩하게 잘 하셔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